안녕하십니까. 인싸 토크 시간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인싸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싸 의사 아름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 없는 딩크족 과연 행복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하다가 한쪽 편을 드는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 무조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개인적으로. 당연히 뭐 모든 네. 사람한테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능력이 된다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기 네. 직전에 만약에 마지막 기억이 언제일까요? 물론 뭐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라든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죽은 다음 어디로 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교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남겨진 그런 유전자가 없으면은 와 졸라 끔찍하겠다. 그때 가서 무조건 후회할 것 같아요. 물론 죽기 직전 기억 때문에 내 인생을 던져야 되냐 일 수도 네네.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된다면이란 전쟁인 거죠. 능력이 네. 되는데 이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딩크족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육아가 싫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새로운 기쁨.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 저한테 주입한 것도 있는데 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네.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원래 저도 이제 한때는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왜 비혼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논리. 아이를 낳지 말자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그냥 말자. 결혼 자체를 어차피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제 없는 거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을 나한테 쓰면은 얼마나 이득일까요? 근데 결혼도 약간 그런 쪽에서 내가 책임질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줄이자. 그렇죠. 32, 33 되니까 정말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고 이게 오니까 만약에 네네. 노화라는 게 없었다면 사실 딩크족 해도 돼요. 아이를 낳지 말자. 이건 뭐 무슨 헬조선이다. 되게 잘못됐다. 어차피 사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이를 안 낳는 게 이득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위선자인 것 같아요. 육아의 두려움이 있죠. 이를테면은 내가 이 한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 저는 약간 우울감이 올 때가 있는데 과연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인생이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냐 이런 거 따져보면은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약간 고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비춰봤을 때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거거든요. 이 고통을 아이한테 주기 네, 싫다. 살아간다는 고통을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저는 유전자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의견으로 들어주세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오는 이유가 고통을 통해서 더 살아가는 의지와 뭔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라라는 몸의 어떤 호르몬적 신호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괴로워서 죽어버려요. 이게 자살인데 근데 그런 자살자들도 자살을 결심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막 쫓아와요. 찌르려고. 좀 도망가죠. 도망가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사람의 참모습이다. 생존 본능이라는 게. 그래서 살아가는 게 전 맞는 건데 아이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주기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고통에 또 잠식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고통에 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네. 굳이 아이를 안 낳아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 그리고 또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이 의미 있어지는 그런 뭔가 순간 그런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만족감 그리고 또 배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거에 포커싱 되는 목표라고 볼 수는 좀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굳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나 방향성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저도 이제 결혼하고서 한 5, 6년 동안 애를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애 키우면은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왠지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다 방해받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왠지 끝장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어떤 행동들을 해왔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발표 동아리도 한 1년 반 했고요. 노래도 싱글을 3개 정도 냈고요. 연기 뮤지컬도 몇 달 배워봤고 댄스학원도 3년 반 다녀봤고 그 댄스로 송년회 장기자랑도 나가봤고 학교에서 전공의 우수 논문상도 타봤고 송년회 사회도 다 봤고 그룹 정신치료도 한 3, 40회기 나가면서 배워봤고 직장인 밴드도 해봤고 한때는 헬스도 열심히 해봤고 뭐 애 낳고 시작한 거지만 유튜브도 해봤고 틱톡도 열심히 하고 있대. 진정한 성장 마인드. 그러게. 와. 애를 낳고서 느끼는 행복이 굉장히 비교가 안 된다. 애 낳는 걸 미뤄도 봤고 애도 낳아봤는데 어려운 거죠. 이제 낳아본 분들은 낳아보면 안다고 하지만 낳기 전까지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낳고 나면 물을 수가 없죠. 물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판단을 누구나 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판단을 나는 안 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라면 그거는 사실 존중받을 수밖에는 존중해줘야죠. 없겠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 유전자가 세상에 남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사람이 되면은 살아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룰 사람은 극소수고 그럴 자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주변에 알고 친한 사람들도 결국엔 다 죽거든요. 저는 차라리 남기겠다. 그들이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약간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죽은 다음엔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뭔가 무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끝인데 그 다음에 내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되게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삶에 대한 욕구가 적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는데 무조건 적은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죠. 다 그쵸. 개체 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아기를 낳는 게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저는 낳는 게 맞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애 낳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낳았을 때 너무 기쁠 사람들인데 이런 말에 휘둘려서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저도 한때 비혼주의자로서 저는 만약에 그때 비혼주의를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다가 평생 살아왔으면은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내가 지금까지 가까운 삶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그게 침해 당할까봐 두렵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내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럼 약 35년 동안 네. 내가 해봤는데 애를 낳음으로써 인해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려면 내가 여태까지 한 35년 동안 가까웠던 내가 현재 손에 쥘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그 아이를 낳는 기회비용을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35년 뭐 40년 동안 그런 걸 잘 가까워오고 있느냐? 제가 30몇 년 동안 해보니까 딱히 뭐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그닥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 네. 게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자신의 인생을 꽃피운 사람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 꽃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전과 그걸 뚜렷하게 보고서 그 기회비용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박호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낳고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런 여력이 된다. 그 무언가가 무언가냐는 거죠. 그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 인생 자체가 어쨌든 나중에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는데 선택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알겠다. 정말 소중한 거. 네. 그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오. 그거가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확실한 손실이네요. 저희가 이제 북스터디를 위해서 부의 추월차선 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박호님 오늘부터 읽으신다. 네. 두 페이지 읽었어요. 내일 모임인데 지금 두 페이지. 네. 오늘 밤새 하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자율성이 침해될 때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진대요. 그렇죠. 내가 애를 낳으면 그 다음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니까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는 것 자체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네네. 애를 낳고서도 나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네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 많잖아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 너 그거 봐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또 이쪽은 그냥 평범한 인생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선택지를 준다면 저는 이제 신한테 평범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선택을 자신이 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자식 탓이 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도 혹은 행복해도 자신이 감당하고 가야 될 숙제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감당할 능력을 만들고 혹은 만들면서 낳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인사 되세요. 다 고양이 기르시죠? 네. 고양이만 해도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들 똥오줌 이렇게 퍼고 있으면 네. 그냥 기뻐요. 당연한 거야. 기쁘세요? 좋아요. 전 실제로 코 막고 푸는데. 아 진짜요? 저는 그냥 숨 안 쉬고. 장난이고.